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국채금리가 3%대를 재돌파했고 유가도 122달러 선까지 올라가며 결국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기술주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거기다가 인텔 쪽에서 반도체 수요 악화 전망을 내면서 5%대 급락이 나오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같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살짝 또 걱정이 되는데요. 네. 특히나 반도체 쪽은 뉴욕장의 흐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니만큼 국내 IT 반도체에 대한 우려 다시금 불거질지 오늘 관점 포인트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 얘기부터 살짝 들어가면서 어제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은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어제는 세계은행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OECD 측에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경기가 부진하니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또 등장을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2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등이 들려오면서 금융주 일제히 내려가는 흐름 확인이 됐죠. 앞서 수정 앵커 얘기해 주신 대로 인텔 반도체 수요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반도체단의 종목들 모두 다 큰 폭으로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그래도 괜찮았던 쪽이 어디인가 봤더니 에너지가 생존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122달러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취소설이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어제 에너지주 급등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전반의 섹터가 약한데 그냥 좀 버텼다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괜찮았던 쪽은 그래도 2차 전지였어요. BYD로부터 배터리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 기대감에 테슬라가 1.25% 올랐고요. 리비안, 루시드, 니오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의 새싹 기업이죠. 니콜라는 9% 폭등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뉴욕장 내에서는 오늘 국내 반도체와 전기차가 어떤 영향받는지 체크하시고요. 어제 국내장에서는 사실 한 종목 꼽아서 보자라고 한다면 삼성전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것 좀 살피고자 합니다. 삼성전기가요, 어제장 5%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기가 5% 이상 올랐던 게 얼마만이지 하고 찾아보니 작년 12월 이후로 없었더라고요. 그만큼 올해 흐름은 좋지 않았고요. 어제장에서 증권가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증권가 목표가를 좀 취합해보니 대략 20에서 28만 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급등의 원인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잡혔죠. 테슬라 향으로 4에서 5조 원 정도 수주 잭팟을 따냈다. 이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사실 삼성전기는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의 후발주자죠. 그런데 LG 이노텍이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향 모듈 비중이 한 60-70%입니다. 거기에서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빼앗아 왔다라는 게 방점이 찍히면서 어제 이노텍은 내려갔고 삼성전기는 올라간 거죠. 그리고 사업부 기판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할 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MLCC. 이 MLCC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 비중이 이쪽이 높았기 때문에 중화권 스마트폰이 회복을 보인다면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요거 살짝 자세히 들어갑니다. 사실 MLCC 업체들의 매출 컨센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중국의 도시 봉쇄가 있고 나서입니다. 안 그래도 18개월 정도 주가가 내려와 있었는데 거기 상황에서 중국의 도시 봉쇄까지 더해지니까 주가 탄력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MLCC 이 전방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도 IT가 압도적입니다. 슬슬 전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들 이쪽에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봉쇄도 슬슬 풀려나가고 8월부터는 중화권 업체들 스마트폰 또 새로이 내놓지 않겠냐. 5G와 같은 하이엔드 제품들로 인해 객단가 올라간다.
뭐 MLCC가 이제 다시 받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삼성전기 얘기 정말 많이 나눴었던 네. 만큼 이젠 좀 가주길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또 괜찮았던 섹터 찾아보면 단연 돋보였던 게 엔터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엔터주를 한다고 제가 아이돌 느낌으로 나름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엔터주가 모처럼 좀 활짝 웃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5월에도 제가 중순에 엔터주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좀 한 달 동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들 종목이 강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어제 기관 쪽에서 JYP 엔터 쪽으로 49억 그리고 외국인이 9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기도 했고요. JYP 엔터는 6%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확실히 이 올해 들어서의 흐름이 어땠는지 볼 수 있는데요. 2월, 3월에는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쭉 올라가다가 4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5월에 살짝 좀 오르는가 싶더니 아직까지도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4월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JYP 엔터가 11% 정도, SM과 YG도 보면 20% 이상, 하이브는 30%대 약세를 나타냈고요. 연중 누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해외 공연 일정 발표가 지연됐다는 점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긍정적인 이슈는 바로 이걸 좀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쏟아지는 해외 공연, 그리고 일정들, 또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먼저 SM에서는 에스파가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코첼라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이달 말에는 미국 LA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8월에도 일본에서 첫 쇼케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보이그룹도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JYP도 역시나 니주가 7월에 첫 투어 콘서트를 여는데요. 니주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여기는 개최가 되겠죠. 그리고 엔터 3사가 음반이나 공연, 기획상품 부문에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좀 힘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어제 나왔던 이슈인데요. JYP가 숍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외부 채널을 통해서 MD라던가 앨범을 판매해 왔었는데 지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몰을 열었다고 합니다. 카페24와 협업을 해서 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한영, 중일 이렇게 언어권별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국가별로 맞춤 결제도 지원이 되고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까지 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엔터사들은 자사몰이 있었는데 JYP 엔터만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어제 JYP 엔터는 6%대 더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엔터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이었던 게 증권사별로 다양하게 최선호주를 꼽고 있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YG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며 YG를 꼽았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오프라인 활동이 가장 활발한 SM을 최선호주로 꼽고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JYP를 제시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스트레이키즈와 니주 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JYP 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리해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청와대도 갔었고 UN, 백악관 이렇게 여러 활발한 횡보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아쉬웠거든요. 주가는 사실 1년 동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 있는데요. 바로 가장 큰 이슈가 군대겠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BTS의 부재 효과가 숫자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아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 의견 보유,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내일이죠. 신곡이 발매가 되고 또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월드 투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일정이 나올
나올 때쯤이면 군대 관련된 일정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군대 쪽 이슈가 큰데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어떤 쪽을 진만쌤이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지 그리고 하이브는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하이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포함해서 엔터사들의 어제 상승에 대해서 전략 잠시 후에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추와 고추장이다 저희 의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계신 걸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장에서 양봉, 뉴욕장에서 양봉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시황과는 조금 무관하게 피팅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공부해서 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피팅 업체들이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 좀 오늘 풀어보고자 해요. 자, 그럼 피팅이 무엇인가부터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파이프나 관을 통해서 유체를 흘려보내고 그 유체의 방향을 틀거나 혹은 양을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 피팅 부품입니다. 한마디로 파이프와 관이 많이 쓰이는 곳에 당연히 피팅 부품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음쇠 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선, 석유화학, 발전, 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플랜트 같은 거요. 이거 딱 들으시면 떠올리시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구나. 그럼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지금 많이 부각되는 세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이 피팅 산업은 국제 유가와 굉장히 밀접도가 높아서 유가에 대한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2000년도에는 중국 경제가 막 살아나던 시기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했죠. 2007년도에 유가 급등을 하던 시기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유가가 뚝 떨어집니다. 이후에 오펙 감산이 있었고요. 유가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다 2014년도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을 벌이죠.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쏟아집니다. 그러니 중동에서 점유율 확보하려고 같이 원유를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저유가가 시작이 됐죠. 이때 당시에 조선 석유화학 같은 국내 중우장대가 밀려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조금 돈이 조금 아쉬웠나 봐요. 미국 측에서 요거 생산하는데 채굴하는데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서 뚜껑을 슬쩍 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가가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여러 에너지난 이슈에 더불어서 밤사이 국제유가 122달러를 찍은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가가 올라간다면 피팅 업체들이 왜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유가가 올라간다. 결국 원유가 돈이 된다. 그럼 에너지 관련한 발주가 증가하게 되겠죠. 고유가 시에는 조선이나 EPC 업계, 플랜트 업계 등에서 발주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 발주가 있고 나서 6에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피팅 업체들의 이익이 확연히 과거에는 개선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가 흐름 짚어봤고요.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주다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여다보니 최근 이 수주액 대비해서 올해와 내년도 수주액은 최근 평균 5년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종료됐고 지연됐었던 플랜트 조선 등의 발주들이 나오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리오프닝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유가와 피팅 업체들은 굉장히 주가상으로도 밀접한 흐름을 과거에 보여왔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국제유가 흐름과 좀 동일하게 과거에는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 밀접도가 조금 약화되긴 했었습니다만 2006년도, 7년도, 8년도 국제유가 급등할 때 이때 국내 피팅사들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5위, 6위 이렇게 자리했었거든요. 이런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어려울 순 있겠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장만 놓고 보면 피팅사들 별 재미 없었습니다. 약보합에 2% 밀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종목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나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20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1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이고요. 구조조정 거쳐서 이제 시장이 조금 양분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 전가력도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피팅사들의 타이밍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년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로 놓고 본다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타이밍인데요. 다시 뭐 미국이 쉘 오일 많이 퍼내면 어떡해라는 걱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지금의 상승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간에는 앞서 저희 삼성전기 얘기해봤잖아요.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향 모듈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모듈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장중에도 있었고요. 시간 외의 흐름인데 역시나 캠시스 등의 종목들은 뭐 상한가 임박했습니다. 요거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거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뭐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 또 당일 변동이 있을지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이슈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네, 여러 이슈 다뤄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볼게요. 오늘도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얘기 반도체 하락 뭐 이런 거 할까요? 아니면 어제장의 삼성전기 이슈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뉴욕장 간단하게 코멘트. 하면은 네, 사실 이제 마이너스 한 7% 정도면 마이너스 0.7% 정도면은 그냥 약보합권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내일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지수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나와도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런 이제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나와도 안 되고요. 너무 안 나와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서 적당히 잘 나와서 굉장히 좀 이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딱 나올 만큼만 나와야지만 더 이상의 시장에 좀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뭐 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너무 잘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안 나와도 안 되고 중간 정도에서 이제 적당히 잘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구나라고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관세 인하를 통해서 일부 완화된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수치는 좋게 나올 것 같으나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상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시장 한국 시장 맞춰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내일이 어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나올지 나와서 아마 오늘도 한국 옵션 만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혹은 장 종료 정도에 굉장히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갑자기 내 주식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집중하셔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초 대응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은 오늘입니다. 일단 왜 하필 저희 시간에 방송 시간에 임박해서 또 뉴욕의 여러 핫 이슈들이 쏟아지는지 저희도 방송 전에 굉장히 바빠질 것 같네요. 일단은 시황간 얘기해 주셨고 삼성전기 저희 긍정적으로 얘기 많이 했어요. 진만쌤도 얘기하셨었고 유창희 대표도 얘기하셨었고 삼성전기가 근데 못 가줬었어요. 뭐 급락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좀 가주길 바랬는데 어제 드디어 갔습니다. 5% 상승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의미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너무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해서 우려감이 너무 짙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삼성전기가 타격이 입힐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도 그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먹거리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앞으로의 먹거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살짝 둔화됐다고 이제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삼성전기는 FCBGA 이제 기판 쪽으로 시세 분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기판 쪽 하락하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이제 주식 수가 적고 유동성이 적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부 그런 부분들에서 리스크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회사 자체의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실적도 잘 나왔고 1분기 때도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 3분기 때도 긍정적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데
어제 드디어 조금 이제 그나마 어제 시장 굉장히 은근히 혼조세였습니다. 보시면은 좋은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지수 자체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와중에 중간 정도에 한 2시, 오후 2시 정도였죠. 이제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뭐 모듈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고가 마감을 했고 시외에서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 지금을 필두로 해서 아마 뷰가 많이 이제 시장의 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서 매도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고 워낙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 자체도 말랐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제 강력하게 바이콜을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판, 카메라 모듈, MLCC 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고요. AR 안경에서도 또 웨이브가이드 모듈로 미래 먹거리 확보했다. 뭐 이런 증권가 리포트 나오더라고요. 한 25만 원 목표가 증권가에서 어제 NH에서 냈거든요. 네. 김만 쌤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게 전체적으로 지금 회복 구간에 들어섰다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조금 더 저한테 좀 반갑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뭐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뭐 겨울이 온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겨울은 끝났다, 이제 봄이 온다 정도인데 조금 사실 더 왔어도 되어 좋았는데 워낙 지금 수급 자체가 말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밀렸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은 부담 없는 가격대다. 역대 최고의 저밸류 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도 됐고 이제 보통 보시면 지난달에 삼성전기가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이 삼성전기에 좀 관련주로서 오른 적이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으나 이제 만약에 관련주를 찾으시는 분들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바이옵트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듈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네시스 라인에 또 MC넥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제네시스 라인 관련주로 MC넥스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옵트로와 MC넥스도 일단 좀 체크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나안간에 있는 거 땡겨 올게요. 카메라 모듈주가 뭐 옵트론텍 등등을 비롯해서 시간외에서 강했어요. 캠시스도 그렇고 삼성전기와 좀 연결돼 있다라는 업체들인데 그 중에서는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옵트론텍이 가장 최선호주인데 시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모멘텀 자체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기보다는 한 업체의 수주 관련된 이슈로 이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직접적인 수혜는 삼성전기 쪽 혹은 관련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너무 가볍다, 이제 좀 밸류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 여력은 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수하시기보다는 오늘은 매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혹시나 이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일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니까 이게 섹터 전체를 끌고 가기보다는 삼성전기 본인 끌고 가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옵트론텍에 대해서 어제 23% 급등 나왔던 만큼 오늘은 매도의 날이다라고 옵트론텍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체크하십니다. 삼성전기는 긍정이고요. 자, 이제 이슈로 들어갈게요. 엔터주 앞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 잘 해주셨는데 어제 엔터가 너무 좋았잖아요. 모처럼 이렇게 엔터사들이 손잡고 다 같이 가준 느낌인데 엔터주 대해서 관전 포인트 그리고 하이브 따로 한번 전략 주시죠. 네, 생각보다 이제 특히 일본 쪽에서 매출이 정말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정말 한국 오려고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는 기사들도 여러 번 접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정말 사실상 한류 열풍의 시초는 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쪽에 매출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고 사실상 일본 매출이 향이 좀 짙었던 기업들의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매수 기회는 보고 있고 제가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그래도 조금의 뷰는 바꿔서 종목별로 이제 별도의 포지션을 잡아볼 만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변동성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만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이제 엔터주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철저하게 개별주 위주로 혹은 시가총액이 얼만큼 무거우냐에 따라 좀 이제 뷰를 다르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딱 빨간불 나와 있는 연중 누계에서 빨간불 나오는 종목이 YG와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보다는 매각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본질을 조금 훼손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M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 매출이 워낙 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1분기 때 실적이 약간 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해상 운임료가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그다음에 사선호 픽으로는 YG 쪽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나는 이제 여기서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고 싶으면은 사실 SM까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는 조금 이제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이제 피크아웃의 우려에 대한 논란도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하이브는 이 부분들에서 가장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시가총액도 워낙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나머지는 각각 이벤트 맞춰서 입맛 따라서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사에 대한 의견 그동안은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많이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전략 달라 해도 보수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의견 변화 주셨고요. 그 가운데 탑픽은 JYP 엔터 고르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면 지만쌤과 소통하시고요. 다음 이슈는 공보 차원에서 골라왔어요. 네. 피팅 산업. 공보 차원에서 골랐지만 올해 흐름은 괜찮았던 피팅 업체들, 성광밴드, 태광으로 지금 뭐 거의 양분되는 시장인데요. 이들이 꽤 올랐으나 사실 많이 떨어졌던 흐름이었었잖아요. 최근 뭐 수년으로 보면. 어찌 보세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도 지수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잘 버텼다는 거는 지수가 턴할 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어제도 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선 업종들이 좀 일부 수주를 따내면서 수주가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받은 저가 수주들이 지금 약간의 이제 실적 모멘텀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을 좀 쏘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수주들은 내년, 내후년의 주가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데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이제 그런 저가 수주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좀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위권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 이제 보시면 피팅 3사나 조선 기자재 업종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치면 네. 셀 역할을 하는 조선 쪽은 그죠, 네.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아랫단의 소재 역할을 하는 업체들로 네. 이 피팅은 괜찮다. 그죠, 네. 저는 이제 지금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잘 버텼다는 건 시장이 터났을 때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피팅 3사를 필두로 해서 조선 쪽 기자재 아직도 덜 오른 것 같다. 저평가 구간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뭐 HSD 엔진이나 혹은 이제 한국카본 공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공략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태광이나 이제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흑자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한국카본이나 이제 뭐 HSD 엔진 같은 조선 기자재 업종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로서 피팅 업체들과 그리고 보냉제 업체들 긍정의 시각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딥하게 질문을 나누고 싶으나 저희 지만 스픽이 남아 있어서 네. 넘어갈게요. DDR5 얘기해 주신다고. DDR5 시대 진짜 온다. 아직 기회가 남은 탑3. 어디일까요?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디램 가격이 바닥을 잡혀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즉 DDR5의 디램 가격에 대해서 조금씩 정말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장의 뷰가 아니라 가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새로운 이제 디램이 나오게 되면은 2년 후가 성수기인데 딱 지금이 2년 정도가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건 고정 가격이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DDR5 써야 되는데 DDR4 관련된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해서 쓰거나 서버용 관련돼서도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출과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탑3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유니테스트,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저희 진만쌤과 다 얘기해봤던 종목들이에요. 네,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하나마이크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정말 이제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반도체 관련된 정말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 탑픽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뽑고 있어요. 그만큼 관련 장비주가 트렌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태양광 매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겹포제로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작년, 재작년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초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어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빼놨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매수세를 보셨을 때 굉장히 이거 이렇게 많이 사나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2022년 즉 올해부터 DDR5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정말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턴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어 있고 그 수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 테스트까지 살펴봤고요. AS 하나만 가고자 합니다. 사실 뭐 한국항공우주는 저희가 여러 번 AS를 했던 종목이라 빼놓고요. 저 차이나 전기차 ETF요. 저거 그때 당시에 개인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는 거라고. 네. 근데 이제는 좀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수익률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하겠다고 부양책 엄청 내놓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더? 네, 굉장히 괜찮아질 것 같고 사실 그 이후 좀 많이 빠져갖고 저기 보시면 저희 그 10,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제가 아마 12,000원대 아마 13,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져서 저도 정말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을까나라고 했는데 일단 중국도 일단은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된 부양책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종목 이런 이제 펀드로 좀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금씩은 사보시거나 혹은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방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은 여러분이 또 진만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진만쌤 고맙습니다.